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코페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계양을구 선거판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민낯,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론을 이야기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유재일과 통화를 해가지고 유동규에게, 정말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원한이 있다면 이재명의 아들이 탈영한 사실을 통보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이재명 아들이 성남 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공군 부대에서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 그건 탈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합병원 인사 규정이 있는데 그 인사 규정에 따르면은 15일 이내에 자대에서 서류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귀형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재명 아들은 한 달 후에 자대에서 서류를 보냈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 차이에는 벌써 유동규하고 다 상의를 한 다음에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재명의 아들이 탈영병으로 처벌을 받고 그 처벌에 의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또 처벌받는 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재일과 유동규가 우측으로 전향했다, 이 자체가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양구로 출마한다, 출마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고소만 하면 끝나는데.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딱 보면은 오라고 쓴 글씨가 있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환자가 군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고, 원소속 부대는 입원일 기준 15일 이내에 군 병원에 송부해야 된다, 이게 바로 통합병원 인사규정 5호입니다. 그리고 6호에는 15일 이내에 통합병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실을 시키고 귀형 조치를 한다, 이런 규정이 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퇴실만 시켜버리면 탈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병원에서 귀형 조치를 하는 귀형증을 끊어줍니다. 이 증이 있어야지만 헌병들이 봐도 탈영에 해당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아들 공군 자대에서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상급 부대에다가 인사명령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병원에 자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니라 자대에서 상급 부대에다가 통합병원에 서류를 보낼 수 있는 인사명령을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지 통합병원에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유재일은 딱 요걸 갖고 한 달 후에 보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한 겁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 달 후에 서류를 보내도 그 전에 이미 퇴실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퇴실도 되지 않고 귀형 조치도 되지 않고 그냥 눌러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재명 아들의 병적 기록 카드는 바로 공군 자대에 있고 이재명 아들은 통합병원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탈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구술, 그리고 통합병원에서 발표한 입원 서류, 그리고 공군 자대에서 발표한 내용,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아들은 통합병원에 입원만 했지 별표 표시한 관련 서류를 자대에서 보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명백한 탈영인 게 통합병원 인사규정 5호, 6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부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뭐라고 했느냐. 영상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사후 처리가 일반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서욱이고 서욱이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병사와 부사관, 장교들이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무조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아들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관련 서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전공 기록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시간이 걸려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딱 거짓말입니다. 군인이 아파서 후송을 가는데 무슨 전공 처리를 합니까? 무슨 작전 나가서 총에 맞아가지고 후송 가는 것도 아니고 자대에서 아파서 후송을 가게 되면은 딱 두 가지는 아닙니다. 공상이냐 사상이냐. 공상 환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리면 공상인 겁니다. 군에서 군 복무를 하다 아파서 생긴 병은 다 공상처리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사상은 뭐냐? 바로 병사들이나 장교들이 영해에 나가서 술을 먹고 섹스를 하다가 성병에 걸려가지고 들어왔을 경우는 바로 그런 질병이 사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상과 사상은 명백하게 간단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판정은 자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군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후송을 보내게 되면은 어디가 아프다,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과로 진료를 보내거나 후송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병을 걸린 사람을
위장병이라고 소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진료 기록 카드에 성병 이렇게 딱 간단하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서류를 띄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거 다 공문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아들이 성남통합병원에 있었을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것이 보도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탈령인 겁니다. 그리고 그 탈령 사실을 정당화시키고 그 정당화시킨 이재명의 아들의 탈령 사실을 숨겨준 민주당 그리고 국방부는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탈령병 은닉죄와 대통령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탈령은 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왜냐하면 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전부 다 1월 1일 날 복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아들은 탈령죄로 육군 교도소로 가서 복용을 하고 탈령한 기간만큼 군 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사실을 유동규와 유재일은 한 달 후에 자대에서 서류를 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대에서 통합병원에 서류를 낸 게 아니라 자대에서 상급 부대에 서류를 떼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보내긴 뭘 보냅니까? 만약에 유동규와 유재일이 진짜로 우측으로 전향을 했다면 제가 좀 틀렸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관련 법규를 찾아가지고서라서도 고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찾아주고 제가 그 부서는 아니지만 그 인근 부서에서 근무를 해서 잘한다.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그 부서에서 인력이 딸리면은 지원도 나가서 도와도 줬습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유재일과 유동규가 부인을 하고 또 날조를 하면서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계양을로 출마해가지고 원희룡의 표를 갉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원희룡이 이 사건을 물고 늘어졌던 장본인인데 원희룡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잘합니다. 그런데도 적당히 넘어가면서 경기도의 광주라고 불리는 계양을에 자진해서 출마해가지고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가지고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물론 접수는 됐지만 또 배당이 돼도 검사가 지정돼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고발을 하고 접수가 됐다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유동규가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서 시간을 질질 끌고 차로 바쳤느니 어찌느니 이래가면서 또 시간 끌고 정작 딱 부러지는 범죄 사실을 알려줬을 때는 외면을 하고 이런 거를 공작 분석만 전문적으로 하는 본 유튜버에게 직접 직통으로 걸린 겁니다. 앞으로 대검찰청에서 배당이 돼서 사건 번호가 찍히고 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로 할 것이며 유동규와 유재일은 전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이 중국 정보부 지시로 만들었던 국가경영전략연구소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